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다르게 우리가 지금 동물, 반려동물 했지만 지금 반려라는 얘기를 과거에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썼어요. 반려인, 반려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뭐 반려돌, 반려식물 여러 개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반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숙한 반려 문화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인의 어떤 의식 변화인데요. 첫 번째, 예전에는 애완동물, 애완 이렇게 표현 썼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가족의 구성원이죠. 패밀리, 어떤 컴패니언 애니멀에서 지금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의 이렇게 가족원의 구성원으로 돼가면서 반려동물의 어떤 권리나 복지도 향상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리와 복지와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이 산업도 같이 동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펫 휴머니제이션 국어사전 신조어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문화로 인간과 닮아간다는 뜻.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휴먼 그레이드, 휴먼 그레이드라는 용어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의 의미로 많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반려동물 키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가 61.2%, 21년도에는 60%, 그리고 22년도에는 63%, 23년도에는 6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에 있어서 지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44.3%가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2.8%가 준수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37.8%, 그리고 22년도에는 43.2%, 그리고 23년도에는 44.4%가 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그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견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반려견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준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을 미준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사항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가 26.1%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규가 있는지, 어떠한 걸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모른다고도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의 비양육자는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가 또 35.6%. 또 특이한 부분은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는, 잘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잘 지키는 부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잘 인지하고 그 부분을 또 잘 지키는 부분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려인들의 어떤 의식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인들의 어떤 패티켓, 그리고 길고양이 돌봄,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슬기로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이 교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를 잘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잘 이거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수의업자 교육, 전시업자 교육, 또 판매업자 교육, 생산업자 교육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또한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올바른 정보 전달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려동물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 펫용품, 그리고 펫서비스, 동반교육. 많은 것들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펫용품, 용품에 있어서 요새 굉장히 다양한 펫테크부터 해가지고 용품들이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1학년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저는 펫페어를 꼭 가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박람회를 가서 학생들이 놀랍니다. 이런 물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조차 박람회 펫페어로 가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 제품의 용품의 다양성을 보고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용품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펫서비스 요새 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여행이나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젠 반려동물이 동반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반려동물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펫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가고 있죠. 하나하면 또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슈가 됐지만 펫 오마카세 하면서 굉장히 펫과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훈련만 해도 이게 훈련소에 개를 보내는 그런 어떤 문화였다면 지금은 보호자와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배우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과 동물 이렇게 함께 동반 교육까지 진행되는 이런 문화로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 산업이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개는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문화산업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이렇게 사람이 공존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언들은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문화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면서 현대사회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서로의 행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화,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이런 서비스나 용품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산업이 발전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에 이런 반려동물학과가 많다는 겁니다. 수의학이라던가 축산학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렇게 대학에서 펫케어를 할 수 있는 미용이나 훈련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학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 이렇게 동물 관계자 외국인 전문가들이 오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반려동물학과가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반려동물 쪽으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그 20년 전만 해도 부모님께서 학생들이 이 반려동물을 전공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왜? 반려동물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 전공, 그래, 그 산업 비전이 있어. 자녀들의 이런 반려동물 전공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왜? 이 산업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대학이 많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이 대학의 역할이, 전문가 양성을 하는 이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학이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대학 전공의 전문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대학에서 양성한 전문가가 또 산업체에 나가서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산업 현장 인턴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전문가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국가 자격증도 앞으로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교육 전국적으로요, 대학교육기관이 2년제, 4년제 포함해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50여 대학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물론 이 50여 개 대학 중에서 한 80%는 지금 동물보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학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또 전국에 한 30여 개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리키는 고등학교 학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생명과학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이나 미용이나 이런 학생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양성 방안에 있어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국가자격증이 그 실력 검증하면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을 부분인데요. 2020년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애견 미용사죠. 이게 국가자격증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동물보건사가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24년 올 8월에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민간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쪽에 업에 종사하시는 반려동물 관리사, 아마 이 자격증 교육시키면서 건물 사신 그런 기관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이런 국가 학과가 생기고 또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자격증들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동물보건사 양성에 있어서 그게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한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물보건학과를 시작해가지고 관련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상된, 많이 증가한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나 전문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런 반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산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해 전문가 양성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산업협력 추진, 산업협력을 통한 맞춤식 교육, 그리고 계약학과 활성화, 그리고 현장 실습 확대, 그리고 취업. 업체, 기업체 사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적임자가 없다.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곳이 많습니다. 우수하니까. 그 학생이 어디 가서든 잘하니까. 근데 또 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시는 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업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키우시지 않은 키운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전공자가 그리고
그런 양육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된다면 그 업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과가 생기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산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산학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을 통한 현장 체험이라던가 현장 실습이라던가 견학을 그렇게 견습생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업에서 많은 도움이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 교육계는 그걸 받아들이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어떤 직원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계약학과 활성화라든가 현장 실습 확대 그리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취업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는 올바른 그리고 문화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성숙한 올바른 반려문화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양육자의 어떤 의식의 어떤 변화 그리고 반려동물의 다양한 산업 그리고 이 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이렇게 산학이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